오늘은 먼저 준동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준동사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Non-finite verb. finite verb. 무엇이 정해져 있는 동사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즉, 동사의 시제와 수와 격의 형태가 없이 원형과 무엇을 변형시켜서 만든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이 비정형 동사라고 부르는 준동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오늘은 동명사와 함께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준동사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준동사의 준자는 반이라는 뜻이에요. 반만 동사고 반은 동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즉, 동사의 의미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문장 속에서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처럼 쓰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준동사의 종류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는 투부정사가 있어요. 여러분 상당어구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죠? 상당어구에는 명사, 형용사, 부사 상당어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준동사의 종류 4가지를 하나하나 띄워드릴 때 여러분이 그것이 어떤 상당어구에 포함되었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투부정사는 어떤 상당어구에 있었죠? 바로 명사, 형용사, 부사 상당어구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죠? 따라서 투부정사는 동사의 의미는 있지만 문장 속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투부정사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준동사의 둘째 종류로는 우리가 동명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동명사는 어떤 상당어구에 포함되어 있었죠? 바로 명사 상당어구에 포함되어 있었죠? 자, 따라서 준동사의 정의를 보면요. 동명사의 정의를 보면 동사의 의미와 명사의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동명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분사가 있죠. 분사는 어떤 상당어구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바로 형용사 상당어구였죠. 따라서 분사의 정의는 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동사의 의미와 형용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분사입니다. 자, 마지막 준동사의 4번째 종류에 대해서 볼까요? 이름이 비슷하죠?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은 주절을 수식하는 의미에서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한다? 바로 부사의 기능을 한다. 부사의 상당어구 5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분사구문이었죠. 바로 이 4가지가 4가지? 네, 4가지가 동사의 의미는 그대로 유지하되 문장 속에서 각각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의 기능을 하는 준동사 혹은 비정형 동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준동사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동명사를 예문으로 들면서 준동사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준동사는 반만 동사랬죠? 기능이 동사인가요? 의미가 동사인가요? 의미가 동사였죠? 동사의 의미는 보통 뭐뭐 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했는지, 앞으로 언제 할 것인지 이렇게 시제를 나타낼 필요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투부정사 뒤에 과거를 나타낸다고 ed를 붙일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역시 동명사 뒤에 과거를 나타낸다고 이 ing 뒤에 ed를 이렇게 붙일 수 있나요? 없겠죠. 이런 멍청한 모습은 저도 처음 봅니다. 따라서 동사의 의미를 지니는 준동사를 분명히 시제를 나타내긴 해야 하는데 일반 동사와 같은 방식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래서 준동사를 시제로 나타내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장의 동사의 기능을 하는 진짜 동사, 즉 본동사와 동일한 시제를 나타내는 단순 준동사와 본동사보다 한 단계 먼저 일어난 시제를 나타내는 완료 준동사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명사에서는 어떻게 불려질까요? 먼저 단순
동명사로 불려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완료 동명사로 불려지겠죠? 단순 동명사의 형태는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네. 여러분 얼굴처럼 단순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완료 동명사는요. 동명사인 ing를 완료 시제와 결합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이 이름의 순서대로 결합됐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완료 시제가 have 플러스 pp였으니까 ing하고 pp를 결합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have와 ing를 결합한 모습 having, 나머지 pp는 그대로 나와서 having pp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료 동명사는 having pp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시제가 본동사의 시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시제를 나타낸다고요? 먼저 단순 동명사는 본동사의 시제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본동사의 시제가 현재면 얘도 현재, 본동사의 시제가 과거면 단순 동명사의 시제도 과거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완료 동명사는 어떨까요? 그렇죠? 그 문장의 진짜 동사, 본동사보다도 한 단계 앞선 시제, 먼저 일어난 시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본동사가 현재일 경우에 완료 동명사는 과거 시제가 되겠죠.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본동사의 시제가 과거 시제였을 때 그 문장에 쓰인 완료 동명사는 어떤 시제일까요? 과거보다 앞선 시제가 돼야 하니까 대과거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과거 완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해하셨으면 우리가 이 단순 동명사와 완료 동명사가 문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한번 예문에서 확인해 봅시다. 자, Jason was expelled. 제이슨이 was expelled. 추방되었다, 쫓겨났다 라는 뜻이래요. As a result. 어떤 결과로서 쫓겨났느냐? Of having failed to keep his promise. 그의 약속 지키는 것을 failed. 실패했다는 결과로, 실패했다는 이유로 추방되었다. 약속 못 지킨다고 쫓아내나요? 아주 공포스러운 무슨 커뮤니티인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밑줄 친 두 가지 시제입니다. 첫 번째 본동사, 비동사의 형태가 나왔죠? was 시제는 현재인가요? 과거인가요? 그렇죠. 과거 시제죠. 그런데 of라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죠? 목적으로 명사 상당어구가 나와서 동명사가 나오긴 했는데 failing 이라는 단순 동명사가 아니라 having failed 라는 완료 동명사의 형태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본동사보다 앞선 시제, 즉 was 라는 시제, 쫓겨난 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완료 동명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 안 지킨 게 먼저인가요? 쫓겨난 게 먼저인가요? 당연히 쫓겨난 게 먼저겠죠? 쫓겨난 시제가 과거라면 역시 그 시제보다 앞선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인 이 완료 동명사는 문장 속에선 과거 완료의 시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5일 전에 약속을 못 지켜서 3일 전에 쫓겨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두 번째 예문 볼까요?